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올해 1분기 예상 실적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실적 전망을 낮춰놓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마저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원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일단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적 실적 발표가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는데 그렇죠. 이번 분기 중에 이렇게 설명 자료를 먼저 배포한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고요. 네. 사실은 잠정치라고 해도 분기가 끝난 직후 정도에 보통 나오는 건데 네. 그렇죠. 어차피 5일날 발표 자체도 일종의 잠정치일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아직 3월이 한 주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먼저 실적이 예상보다도 안 좋다라고 어디 보면 먼저 고백을 그렇죠. 한 셈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컨센서스가 7조 9천억 원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 기대보다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보다 상당히 많이 더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7조 원이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긴급적으로 이런 공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이번 삼성전자 설명 자료를 어떻게 보고 있고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1분기 예.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심지어 6조 원대를 찍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거든요. 예,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지금 서버 디램 가격이 급락했고, 또 여기에다가 또 애플에 들어가는 아이폰 출하량도 상당히 급감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6.7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작년 1분기에 15조로 이익이 났고, 작년 3분기에 17조 났는데, 사실은 한 6개월 만에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이렇게 급감할 정도로 지금 업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를 미리 인식해서 시장 컨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삼성이 어제 미리 좀 경고성 공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역시 같은 섹터인 SK하이닉스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이닉스는 특히 서버 디램 비중이 높은데 지금 모바일 디램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 하락폭이 좀 양호한 편인데 네. 서버 서버 디램은 1분기에 거의 30% 가까이 가격 하락이 하기 때문에 서버 디램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 영업이 또 1조 원 초반 정도, 1.3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 시장 예상보다는 한 30-40% 정도 하회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 이 반도체 시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가장 큰 게 작년에 이제 그 2년 지난 2016년 3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서버 디램 가격이 130%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가격 급등 이후에 지금 올 2분기까지, 즉 2월까지 저희가 예측해 보면 한 고점 대비 50% 정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업황이 당연히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워낙 또 가파르게 오르렀기 때문에 좀 조정폭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실적 악화 원인으로는 지금 디스플레이 사업 부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네. 역시 이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1분기에는 일단 적자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특히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1분기에 지난 4분기 대비 70% 가까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도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애플은 특히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올레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DP 수준으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특히 LCD 쪽 적자가 크기 때문에 1분기에 한 7천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다만 2분기에는 아이폰 생산량이 1분기 대비 한 3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2분기 적자폭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IT 모바일 사업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갤럭시 S10 판매 효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건가요? S10은 지금 한 1,300만 대 정도 1분기에 일단 출하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 S9 대비 한 20% 이상 출하량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쪽이 그나마 영업이 개선은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면서 출하량 감소를 좀 저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상당히 20% 이상 1분기부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마케팅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서 S10 효과가 이익으로 크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은 언제부터로 예상하십니까?
단기적인 회복은 3분기가 될 것 같고요. 3분기는 출하량 기준으로 업황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텔에서 신규 CPU가 나오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아마존하고 구글이 또 새롭게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격적인 관점에서 디램 가격의 반등 시기는 올해보다는 2020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한 1년 이상은 가격 하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3분기로 갈수록 가격 하락폭은 좀 둔화될 것 같고 특히 4분기에는 낮은 한 자릿수 가격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까요? 사실은 그 실적 악화 대비 주가가 너무 빨리 반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그때 방향성은 정확히 열려 있고 거기다가 3분기부터 주요 선행 지표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조정 시마다 저점 매수 전략으로 읽고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2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악화될 거기 때문에 설령 주가가 오르더라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저점 매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실적이 정확히 수치까지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어떤 워닝 사인만 보낸 상황이고요. 네. 지금 노근창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반도체인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작년 4분기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도 사실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센터님과 비슷한 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좀 빠른 속도가 좀 더 이어지다가 하반기가 원래 계절적으로도 또 성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건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계절 효과에 따른 만큼의 가격 하락을 좀 저지해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부문별로 보면 근데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작년에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많이 냈던 섹터인데 그쪽에서 올해는 지금 적자로 돌아갈 사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또 많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였는데 수요나 가격 부분에 있어서 하락 위기에 직면한 게 지난 4분기부터 좀 본격화됐단 말이죠. 근데 이 가격 반도체 경기 하락 자체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게 품목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격 지난 2년도의 폭등은 약간 비정상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하락한 속도가 또한 품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SSD 뒤에 가는 낸드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버블이 이미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속도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 보통 범용 PC에 들어가는 디램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업용 서버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이 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메모리 사업의 어떤 그늘이 좀 짙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항상 우리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느낄 만큼의 실적 하락이 분명히 있고 수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라는 것, 특히 메모리는 출시와 동시에 상승하는 일은 거의 없이 하락으로만 가는 것이 일상적인 방향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급등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지 않았던 이례적인 상황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면 기업의 실적 역시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좋았던 것은 약간 이례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그 기존의 사이클하고 연장선상에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도 좀 불가피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반도체가 사실은 저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4년 전만 하면 15%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가격도 급등하고 많이 호조를 이루다 보니까 20%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지금 충격이 좀 크게 느껴지는 거고요. 근데 올해 1월, 2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반도체가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의존도도 어차피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 연말쯤 되면은 기존의 수준이 15% 수준까지 의존도가 낮아져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에 대비해서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는 기존의 2년 동안은
플러스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역성장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깎아내리는 요소로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성수기를 맞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상화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부진한 흐름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 분기와 비교할 거냐, 전년 동기와 비교할 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네. 저희들이 사실은 반도체는 계절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 분기별로는 계속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은 아무리 3분기, 4분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마이너스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너무 비이상적으로 컸다는 거죠. 지금 작년이나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흐름으로 큰 사이클이 탑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의 계절 효과로 잠깐의 플럭슈에이션이 생기는 거지 네네. 이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가 맞습니다. 된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상저하고라는 표현할 때도 계절성 정도의 상저하고인 것이 하락 추세에서의 그런 계절성이 약간 나타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버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용 서버는 우리 법용 PC보다는 좀 더 고가의 제품들이어서 하나당 단가도 비싸고 그러다 보면 예. 또 마진도 굉장히 높은 것이고 또 기술력도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고요. 아까도 센터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시 그 기업들이 서버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어떤 블록체인 같은 것을 위한 투자가 다시 좀 주춤했지만 다시 네. 이제 3분기부터 다시 증가할 것이라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가장 수혜가 되는 건 아무래도 국내 기업 2개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수출에서 있어서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반도체가 부진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또 세계 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 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면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작아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 같으면 기업이 정부에서 풀어도는 재정 같은 것도 충분한 도움이 되는 액수가 될 수 있지만 네. 네. 삼성, 하이닉스 정도 된 규모가 되면 뭐 국가의 재정에 엄청난 부분을 쏟아 부어도 약간의 도움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어떤 저희들 규제라든가 법으로 정부가 풀어줄 수 있는 쪽에 정책적인 쪽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네.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아무래도 활로를 찾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향이 좀 전망이 됩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에 대한 요소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셀러 마켓이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공급량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 이게 바이어 마켓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은 칩 메이커들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없고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 최근에도 투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었고 또 용인의 120종 클러스터 계획도 있지만 뜯어보면 다 메모리 공장을 확장하겠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비메모리고 네네. 향후에는 메모리 칩 자체가 메모리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기능과 융합되는 형태의 칩들이 점점 기업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과 같이 갈 수 있는 팹 구성과 기술력 확보가 가장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메모리의 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건데 비메모리를 지금 좀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뭔가를 뭐 도약하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비메모리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예. 제가 반도체 회사 근무했던 20년 전에도 이미 비메모리를 다 네. 하고 네네.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결실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놓는 뭐 제안이라면 제안일 수 있는데 네.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진입하기에는 그 시장은 너무나 장벽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이런 큰 애를 하나를 인수하면서 저희들이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좀 제안을 하시는 거군요. 반도체 알겠습니다. 공장 몇 개 지을 돈 정도면 사실은 하위권에 있는 업체 정도면 충분히 인수를 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예. 그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차피 메모리 쪽은 업체 공급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쪽 투자는 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하고 네네. 이쪽에 대해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이지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비 심리가 넉 달째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집값 전망은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8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인 것이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83으로 3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사상 최대 수준인 500조 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을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춰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 환경이 약세를 보여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도 전에 실적 상황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다음 달 5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앞서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